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그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야구 그리고 빙상 분야였는데 양상이 조금 비슷합니다. 네. 안현수 전 쇼트트랙 중국 대표팀 코치 그리고 야구계의 추신수 안우진 선수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민정 선수 그리고 박찬호 씨가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죠. 최민정 선수는 그저 다가오는 마지막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싶을 뿐이라는 마음이 담긴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었죠. 네, 뭐 그런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논란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박찬호 씨의 말을 가장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대표팀은 팬들도 생각하고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자기 생각을 밝혔죠. 네. 정확하게 짚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전력의 안우진 선수를 추신수 선수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박찬호 선수가 국민 정서를 생각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건데 참 여러 입장이 존재를 하네요. 복잡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정석은 이러한 복잡성이 우리 역사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그저 스포츠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를 보면요 2002년 월드컵 때 어느 시민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스포츠 행사를 거의 독립운동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 평범한 시민이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독립운동을 정말 연상하게 하네요. 예, 한국인들은 표피적인 것보다는요 근본적인 부분을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근본적인 원리에 파고드는 이의 나라고요. 네. 일본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 매달리는 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통합적 논리 체계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정말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혼란스럽거든요. 일본은 그냥 지시대로 움직이잖아요. 사무라이니까. 그쵸.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혼돈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 분열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근데 격렬한 토론과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쵸. 논의 이런 것들이. 네. 근데 논의가 무용할 수는 있지만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선교사나 이런 외국인들이 발견한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가요. 목소리를 높여 토론에 참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민 공동회 같은 행사를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국은 통합적으로 깊이 사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쵸. 이를테면 안우진 선수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또 빙상의 안현수 전 감독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 공동체를 외면해도 되는가 하는 담론이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일탈로 그죠? 네. 반도체나 뭐 정밀 과학 분야의 기술이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 이거 정말 끔찍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또 생각이 많아지죠. 스포츠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좀 심각해지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런 사고의 습관이 한국인들의 사고 습관이요. 정치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중일의 역사만 놓고 보면 한국은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을 일찍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역사가 지방과 지방이 다투는 형국이었죠. 네. 이 봉건제가 계속 유지된 까닭이었습니다. 일본은 천황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해입니다. 일본은 네. 메이지 유신에 이르러서야 봉건제를 벗어났거든요. 네. 이 봉건제가 뭐냐면 지역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 타 지역 주민들을 잡아서 해외에 노예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혹은 수십만이 팔려나갔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통일 이후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죠. 우리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같은 백성이 된 거죠. 네. 이 한반도 역사에서요. 668년 신라의 통일은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많은 게 변화합니다. 우선 이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로 탈바꿈했고요. 과거제도 시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권위의 중심이 칼에서 붓으로 전환됐습니다. 중국은 이제 군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문치를 갈망했는데 잦은 이민족 침략으로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한 나라나 당나라 정도가 성공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와 칼보다 붓이 우선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뭐 우리 지역만 혹은 내 분야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 그리고 또 힘으로 아래를 억누르는 시스템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뭐 국민성이랄까 그런 정체성이 형성된 거잖아요. 예. 박찬호 씨가 언급한 국민정서라는 말이 이렇게 오랜 전통과 뿌리가 다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다. 너무 도덕적이다. 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네네. 이런 류의 도덕성 하나의 나쁜 사례가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깊은 염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라가 통합되고 인문학으로 국가를 통치했던 나라의 후손다운 태도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논의의 과정 자체가 참 훌륭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겠네요. 예. 불현듯 박찬호 씨의 인터뷰 기사를 자세히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재밌었고요. 오늘의 추천곡 어떤 곡 선곡해 오셨어요? 현인 선생의 신라의 달밤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신라의 달밤. 예.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신라가 참 위대한 나라였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 조상님이 또 신라 왕족이었는데 저는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요. 현인의 신라의 달밤 곧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함께 들어볼까요? 현인이 부릅니다. 신라의 달밤.